제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 여자는 대체 뭐였을까요? 상담실에서 수없이 듣는 질문입니다. 어떤 남성분은 그 상간녀와 헤어진 후에도 마치 약에 중독된 것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술로도 잊으려 하고 심지어 정신과 약까지 먹어봤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명기였습니다. 여러분, 명기는 단순한 섹스 테크닉이 아닙니다. 명기는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죠. 침대 위 기술만 좋으면 남자가 안달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어도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없으면 빛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바로 내면의 아우라입니다. 우리 남편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그 이와 함께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불태울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아우라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가 한 번 밤을 보내고 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실제 마약 중독처럼 손을 떨기도 하고 비슷한 금단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그만큼 강렬하게 상대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명기는 단순한 성적 능력을 넘어 상대를 지배하고 매혹시키는 궁극의 연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 남자랑 속궁합만 잘 맞으면 명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속궁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맛있는 음식이 100가지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고작 20가지 음식만 먹어봤다고 칩시다. 그 20가지 안에서는 내 입맛에 찰떡같이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머지 80가지 음식 중 하나를 우연히 맛보고는 완전히 홀딱 빠져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맛있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워도 본질적인 성적인 품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그런 명기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리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대 위에서 끝내주는 여자가 되기 위한 비법은 단순한 테크닉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심리적인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체적인 기술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고민하다 보니 부부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섹스리스였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심리 상담도 받고 섹스 테크닉도 배우고 심지어질 성형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남편이 여보, 당신 섹스 진짜 많이 늘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다시 그 여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 아내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 꼬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분은 아니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명기라고 하면 테크닉에만 집착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늘어도 근본적인 심리가 바뀌지 않으면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은 달달 외웠지만 정작 시험 보는 걸 싫어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성적도 자연스럽게 오르듯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그 3가지 심리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취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설득하고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도 잘하고 요구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내 앞에 있는 남자를 어떻게든 홀려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침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서툴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 봐 주저한다면 침대 위에서도 그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스킨십이 있어도 혹시 싫어하면 어쩌지? 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명기는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때로는 아주 유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매력에 홀딱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아,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저 사람의 가려운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치 명의가 환자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내듯이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시켜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등이 가려운데 여보 배를 긁으면 시원하대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배만 긁고 있다면 어떨까요?
침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남편은 만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진정한 명기는 상대방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서도 그의 욕구를 읽어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주면서 자신 또한 즐거움을 느끼죠. 이런 태도야말로 상대를 완전히 매료시키는 핵심 비법입니다. 셋째, 개방적인 사고방식.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수용하고 인정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이 침대 위로 올라가면 성행위에서 태도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다양한 취향이나 요구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에도 열려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이건 이상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해버린다면 관계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기는 다릅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남자로 하여금 이 여자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결국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명기는 섹스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입니다. 성격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여성분이 오르가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성불감증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특히 성장 과정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억압되거나 많이 억눌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기집애가 그렇게 뛰어놀아? 어디 기집애가 밝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란 분들은 오르가즘을 잘 못 느낄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삶이 비관적이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어렵겠죠. 또한 삶에 대한 죄책감이 큰 분들도 불감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불감증으로 상담 오신 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널 지우려 했는데 낳았어. 널 임신해서 아빠하고 이혼하지 못했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분은 내 존재가 엄마의 불행을 야기했구나. 내가 행복하면 엄마가 불행하구나라고 생각하며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단 한 번의 심리치료만으로도 성행위를 아주 즐겁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인데 사랑에 대한 불신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남자는 다 바람둥이야 함부로 몸을 허락하면 안 돼 같은 교육을 받은 분들은 오르가즘을 느끼려 해도 자신도 모르게 참게 됩니다. 또한 엄마와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스킨십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손잡는 것도 어색해하고 누가 자신을 만지거나 자신이 남을 만지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죠. 스킨십이 없이 성장했으니 남편과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울 리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에 대한 불신감이 크고 오르가즘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성장 과정에서 성적인 트라우마가 크거나 성적인 죄책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 트라우마는 성추행이나 강간처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타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강압적으로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젊은 시절이나 미성년자 시절에 너무 일찍 성관계를 맺었거나 조금 개방적인 관계를 경험한 것에 대해 강한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성관계가 결혼 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강한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낙태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성관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한 거부감 때문에 불감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트라우마나 죄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많은 분이 심리치료를 통해 회복되고 즐거운 성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남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남자와는 오르가즘을 느끼지만 유독 내 남자하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 남자친구와는 오르가즘을 잘 느꼈는데 남편하고만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속궁합이 정말 안 좋아서 즉 사이즈나 테크닉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크게 속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결혼 전에는 백마탄 왕자님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마마보이였을 때나 결혼 전후가 너무 달라서 사기당한 기분일 때처럼 매력도가 뚝 떨어졌을 때죠. 이런 경우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르가즘을 잘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유전자를 내가 받겠다는 생물학적 전략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의 씨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불감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섹스리스라면 아무리 명기되는 법을 배워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배웠는데 묵혀둘 수도 없고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하겠죠. 실제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강의 다 듣고 다 익힌 것 같은데 남편이 거부합니다. 어디다 써먹어야 하죠? 사실은 아직 진정한 명기가 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기는 테크닉이 아니라 성격이라고요. 내 남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 기술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 남자를 나에게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내 남자를 홀릴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진정한 무림 고수가 아니라는 거죠. 무림 고수들은 딱 만나면 상대의 내공이 얼마나 되는지 눈빛만 보고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편이 침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우라만으로도 남편이 오늘은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발사 한번 해야 돼. 또 뭔가. 오늘은 준비 딱 한번 해야 돼. 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잠자리 태도나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여기 대한 오해도 푸셔야 하지만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연애 코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